여러분, 최근 들어서 보면 관치경제가 난리를 치고 있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치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가 시장을 대신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만드는 구조가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 필요 없다, 정부가 직접 하겠다 하는 게 관치경제입니다. 그런데 이 관치경제가 사실 성공한 전례가 없어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겠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무너졌겠어요? 간단합니다. 시장경제 원리를 워낙 무시했기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지금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도 자본주의 경제를 다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국가 경제를 말입니다. 시장경제를 다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죠. 우리 정부라 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는요, 이 관치경제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부동산도 그렇고요. 저는 부동산도 관치경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동산도. 게다가 뭐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도 지금 관치경제의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울시가 했던 제로페이 지금은 중소벤처 기업부로 가 있죠. 제로페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로배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로배달 지금 막 하고 있죠. 되겠어요? 관치경제는요, 관주도로 하면 그 경제는 그야말로 패망한다, 폭망한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이라.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단적인 예를 보면 여러분들도 이 관치경제는 안 되겠구나, 그 사실을 바로 아실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요, 바로 IM쇼핑이라는 거예요. IM쇼핑이라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제품을 여기저기다 만드는 정책 매장입니다. IM쇼핑이라는 정책 매장이라는 게 정부가 주도한 매장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뭐 목동에 있는 행복한 백화점 아시죠? 여기 가면 4층에 중소기업 전용 매장 IM쇼핑 본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점이 거기 있다는 말은 지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점이 있습니다. 전국에 IM쇼핑이라는 지점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 아마 2012년에 설립될 그 당시만 하더라도 IM쇼핑 매장이 25개 있었습니다. 25개. 지금 운영 중인 매장은요, 4곳이에요. 4곳. 지금 운영 중인 매장은요, 4곳에 불과합니다. 4곳. 나머지는 다 망했다는 거예요. 25개 매장이. 결국은 폐업률이 72%. 정부가 주도를 하니까 그렇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15년에 문을 닫았다가요, 2개가 닫았습니다. 2016년 8개, 2017년 18년 2개씩. 예. 그리고 올해 코로나19라는 이유로 4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223억 원입니다. 223억 원. 지난 25개 매장이 2012년부터인가요? 매출이 겨우 2012년부터 8년 됐잖아요. 747억 원이 다예요. 예. 실제로 IM쇼핑 본점에서 팔린 거 보면 전체 제품은요, 2335개입니다. 2335개. 그중에요 1112개, 절반이죠. 절반에 육박하는 제품이 한 개도 안 팔렸어요. 한 개도 안 팔렸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제가 옆에 보여준 도표에 있는 겁니다. 서울 목동 행복한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제품 2335개 중에 1112개가 한 개도 안 팔렸다는 거죠. 매출 영원인 제품 비중이 47%입니다.
현대백화점, 성남 판교점에서도 한 개가 안 팔리는 제품이 굉장히 많고요. 38.4%나 되고요. 서울 여의도 갤러리아 면세점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에서도 많고요. 부산 신세계 면세점에서도 27%나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도표에서도 나와 있는 게 그대로 보입니다. 자, 서울 목동 행복한 백화점은 정책백화점이죠. 정부가 운영하는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입점 수가 2335개 무진장 막 그냥 넣는다는 거예요. 그냥 넣는다. 그런데 나머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영업 비중도 낮아요. 그만큼 낮아요. 이게 시장이에요. 이게 시장이에요. 물론 정책을 펴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될 만한 제품을 내놔야지 정부의 정책 효과로 쉽게 말하면 보여주기식 어떤 쇼를 한다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지 않나요? 이거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보여주기 쇼만 하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많은 부분이 그래요. 보여주기식 쇼를 너무 많이 해요. 이 관치가 결국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예산 낭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로페이가 그렇죠. 공공택시가 그렇죠. 공공배달 앱도 지금 마찬가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공공배달 앱도. 제로배달이라고 해서 광고 엄청 하죠. 그거 다 혈세입니다. 혈세 여러분. 다 혈세예요. 혈세가 그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 혈세 감시를 누가 해야 되나요? 이게 여러분 표를 따라가고 또 인기 영합주의가 되면 그 나라 미래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라 미래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관치가 결국은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도 어느 한 사람 관치가 망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그래요. 저는 이제 국민들이 경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그리스가 되거나 아르헨티나가 되거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짜 돈 주는 거 좋죠. 그런데 여기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바이페이라고 하나요? 페이라고 하나요? 표를 찍어주지 말자. 어차피 주는 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아무리 주면 안 된다 주장을 해도 이제는 돈을 준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게 헌법으로 제동을 걸지 않는 한 헌법으로 이거는 매표 행위다 이렇게 제동을 걸지 않는 한 이거 계속 나갑니다. 계속. 이게 여야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얻어야 되는데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는 깨닫긴 깨달아야 되는데 야당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중불나지 못합니다. 야당 혼자서 계속 반대를 해. 국민 혈세 그렇게 돈 뿌리지 마라. 국민 기본소득 안 된다. 뭐 이렇게 간다고 치자고요. 그럼 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모두가 기본 하는데 말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대출에 대한 것도 있죠. 기본주택이라는 것도 있죠. 심지어 말입니다. 기본 출산이라는 것도 앞으로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기본 출산, 출생,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요. 재정이라는 거, 국민의 혈세라는 것은 그렇게 표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게다가 관치라는 거 이거요 끊어져야 해요.
계속 관치가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점점 성장성 없는 곳에 돈이 투자가 돼서 낭비만 일어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